저번에 이어서 쓰임새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술술 풀리는 내 인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술술 풀린 내 인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자네의 말은 전혀 쓸모가 없네. 쓸모없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참으로 쓸모있는 것에 관해 말할 수 있지. 이 대지는 더없이 넓고 크지만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은 발을 내디딜 정도의 크기면 되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다 잘라내버리면 남은 땅이 쓸모가 있겠는가? 쓸모가 없지. 그렇다면 쓸모없음이 곧 쓸모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겠지. 자, 이렇게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구분은 상대적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있어야 쓸모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잘났다고 포기한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난 사람들 싹 사라져버리면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잘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상대적이죠.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뻐긴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 못하는 애들 때문에 자기 공부 잘한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가 잘해서 공부 잘하는 건 줄 알겠지만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는 공부 못한 애들이 자기들을 공부 잘하는 애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나를 공부 잘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세상에 모든 잘났다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잘난 것은 못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을 빛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난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못난 사람들은 자신감 가져도 됩니다. 지들이 잘난 이유는 내가 못나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같이 잘나버리면 지들이 어떻게 같이 잘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평범해지죠. 자,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십시오. 너는 나 때문에 잘난 줄 알아. 이렇게. 자, EFT 해볼까요? 그럼 손날점 두드리면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잘난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 너를 빛내주기 때문이다. 공부 잘하는 애는 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공부 잘하는 이유는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알겠지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 해줘서 그렇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네가 빛나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 잘해주면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고 그럼 너도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다. 내가 돈 같이 잘 벌어버리면 너도 별 볼 일 없다. 네가 별 볼 일 있고 네가 잘난 이유는 내가 별 볼 일 있고 내가 돈 못 벌어서 너를 빛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잘난 사람은 너무 잘났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 앞에 너무 기죽지 말자. 다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사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사실은 모두 하나의 양면일 뿐이다. 잘난 사람이 있어야 못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야 잘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서로서로를 배려할 줄 알자. 저는 평소에 쓸모없는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얼핏 한의학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영어와 철학에 빠져서 근 20년을 보냈습니다. 다들 침법과 한약 쓰는 법 배우러 스승을 쫓아다닐 때 물론 한의학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한의학 공부도 하면서 철학과 한학과 영어와 역사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과연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돈이 되고 치료에 도움이 될까?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앞으로 어떻게 쓸지 절대 모른다고. 당연히 몰랐죠. 자신할 수 없었지만 그냥 좋아서 했고 그러다 EFT를 만나서 EFT와 화건과 철학을 접목시켜 강의하고 상담하고 책을 쓰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이 돈이 될까 안 될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서 하다 보면 다 쓰일 날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장자의 이 말,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는 것이다.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돈 안 되는 게 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요지경이고 돈이란 돌고 도는 겁니다. 지금 돈 되는 것들이 한때는 결코 돈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절대로 돈 된다는 것과 쓸모 있다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모든 돈 되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은 한때 유행이고 유행은 때가 되면 바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원칙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하라. 두 번째, 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도록 하라. 세 번째, 돈이 되는 방법으로 하라. 보통 첫째와 둘째 조건만 만족시켜도 돈을 법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고어나 이중섭처럼 예술가적 성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걸 잘하는데도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돈 벌죠. 유산이 되어서. 그럴 때는 돈이 되게 하라를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첫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하라. 둘째, 좋아하는 일을 잘하도록 하라. 셋째, 돈이 되게 하라. 결국 뭐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게 지금 쓸모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모든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지금 돈 되는 거 절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돈은 또 쫓아오지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납니다. 재밌게도 쓸모없는 나무의 실내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 서면에 소광리 금강송 숲이 있는데 그게 서울 여의도의 6배인 면적에 1800헥타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숲은 유명하죠. 울진의 금강송이라고 해서. 이 숲에는 200살을 훌쩍 넘긴 노송이 8만 그루가 있는데 이게 원래 조선시대부터 이제 왕실에서 보호하는 숲이라서 나무를 못 자르겠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소나무가 금강송이 520살인데 그 금강송 전시실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꺼우냐? 어른 2명이 팔을 벌려 껴안아도 손이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강송이 이렇게까지 다른 소나무는 다 잘렸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은 가지가 휘어져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들이 가장 큰 소나무가 되었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하느냐? 가장 큰 쓸모는요, 오히려 처음에 쓸모 없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노자에 나온 대기만성이죠.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큰 그릇은 처음에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쓰임새를 발휘하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 별게 없어요. 조그만 데 쓰이다 마는데 원래 진짜 큰 그릇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꾸준히 하시면은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내가 꾸준히 좋아서 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쓰임새가 있으면 현실태, 기능이 실현된 상태고 쓰임새가 없으면 가능태, 기능이 잠재된 상태입니다. 근데 가능태가 없는 현실태는 곧 소진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가능태를 가진 현실태는 영원히 재생됩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다 쓰이지 않는 잠재력을 갖고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없어 보여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경험 쌓아놓는 게 그게 바로 잠재태거든요. 잠재 능력. 그러니 쓸모없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영원한 쓰임새를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으로 또 EFT를 한번 해볼까요? 손날점 두드리면서 지금 나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나 자신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나 자신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나 자신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내 일이나 나 자신이 별로 쓸모가 없다. 눈썹 너무 비참하고 괴롭다. 눈가 그런데 한 송이 탐스런 장미가 피려면 눈밑 수많은 썩은 걸음이 필요하다. 코밑 지금 돈 되는 것들도 10여 년 전에는 존재감이 없었다. 턱 그러니 내 일을 즐겁게 하다 보면 돈도 명예도 될 수 있으리. 쇄골 무슨 일이든 10년을 즐겁게 하면 전문가가 되고 돈도 번다. 옆구리 무슨 일이든 10년을 즐겁게 하면 전문가가 되고 돈도 번다.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한 분야에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10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무의식에서 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만시간에 한다는 거는요. 돈 때문에 하는 일은 만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만시간 10년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돈도 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 되는 일을 무조건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만시간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내세울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쓰임새로부터의 자유. 자, 쓰임새로부터의 자유는 정말 성공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두 번째, 세상에 쓰임새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 쓰임새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제가 윤화방송에서 노장사상 강의할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20년 전에 그냥 좋아서 혼자서 좋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베껴 쓰고 했던 게 지금 책도 내고 여기서 이제 노장사상 얘기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여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됐죠. 10년을 해야 되는데 10년 하는 또 방법은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다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학원으로 제가 학원을 한번 해보죠. 자, 머리에서부터 즐겁게 눈썹 재미있게 눈가 편안하게 눈밑 돈이 되게 코밑 다시 즐겁게 턱 재미있게 쇄골 편안하게 옆구리 돈이 되게. 자,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서부터 즐겁게 눈썹 재미있게 눈가 편안하게 눈밑 돈이 되게 코밑 하면 된다. 턱 다 된다. 쇄골 다 잘 된다. 옆구리 쓰임새 따지지 말고 머리에서부터 즐겁게 눈썹 재미있게 눈가 편안하게
눈 밑, 돈이 되게, 코 밑 하면 된다. 턱, 다 된다. 쇄골, 더 잘 된다. 성공할 수도 있다. 돈도 잘 벌게 된다. 그러니 즐겁게, 재미있게, 편안하게 돈이 되게 하자. 옆구리. 진정한 쓰임새는 일견 쓰임새가 없어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 버는데. 근데 그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떠야지 쓰임새를 찾기 때문에 지금 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쓸모가 있니 없니 해봤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경험을 많이 하고 충분히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쓰임새를 인정받는 것에 너무 또 집착하지도 마시고 이게 제가 쓰임새로부터의 자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다. 저는 그 쓰임새로부터의 자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또 한 20년 전에 읽었을 때 그때도 참 충격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듣는 얘기 중에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냐. 그런데 나쁜 짓 빼놓고는 다 쓸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구글 얘기가 생각나는데 구글은 뭐 정책적으로 쓸데없는 짓을 장려합니다. 저번 시간에 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5일 중에 하루는 사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스스로 하게 하죠. 4일은 회사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7대 2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글은. 그게 뭐냐? 그건 구글 자체의 정책인데 구글의 어떤 자원을 70%는 7은 지금 하고 있는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쓸모 있는 일이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2는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 보이는 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1은 1의 자원은 전혀 상관없는 거 없어 보이는 것에 투자합니다. 그게 7대 2대 1의 법칙인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7은 당면한 것, 꼭 필요한 거에 집중하고 2는 그것과 관련된 것에 투자하고 1은 전혀 쓸모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 자,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이 7이지만 나머지 2와 1 합쳐서 3. 이 3이 나중에 상황이 변하면 그게 다시 쓸모 있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 계시는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인생의 틈이 필요합니다. 틈, 여유, 뭐 공간 이렇게 틈, 여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틈과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하는 일과 나의 전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에 이제 투자를 해보십시오. 시간과 노력을. 그냥 취미 삼아서. 그걸 뭐 7대 2대 1의 법칙으로 하면 한 3 정도 되겠죠. 30%.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예를 들면 뭐 의사라 그러면은 전혀 반대되는 인문학이나 예술 쪽에 한 20-30%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20-30% 시간과 노력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쌓이면은 그게 엄청난 걸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술가다. 제가 예술하는 사람들도 뭐 상담 많이 해보면 예술가들 특징이 논리적 사고가 많이 부족해요. 너무 감성적이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철학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거, 철학이나 인문학, 논리학 같은데 또한 20-30%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쓸모없는 것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쓸모 있는 것들이 더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없다고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는 또 그게 주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바로 그런 경우죠. 저는 노장 사상이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노장 사상이 주업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것 빼면 제가 하는 일 자체의 어떤 정체성이 사라질 정도니까요. 예. 자, 이렇게 쓰임새와 쓰임새 있고 없으면 돌고 도는 거니까 쓰임새 없는 짓도 할 줄 알아야 완전한 쓰임새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걸 확언을 해볼게요. 손날점 두드리면서. 예. 쓸데없는 짓을 할 줄 알아야 참으로 쓸데있는 사람이 된다. 예. 쓸데없는 게 모여서 큰 쓸모가 생긴다.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야 참으로 쓸데있는 사람이 된다. 쓸데없는 짓이 모여서 정말 큰 쓸모가 생긴다. 예. 오늘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장자의 자유를 또 시리즈로 한번 얘기할까 합니다. 마치기 전에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장자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또 사상이자 삶의 지침서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 모바일 컨텐츠 산업, 뭐 지금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 그 다음에 뭐 갤럭시 S, 요즘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걸 통해서 엄청난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될 텐데 그 디지털 콘텐츠는 바로 이 장자에 나오는 쓸모없음의 철학, 쓰임새 없음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지 창의성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쓸모 있어질 사상이 바로 장자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장자가 나온 지는 한 2500년 됐지만 거의 한 2400년 동안 장자는 마음의 위안을 주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크게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디지털 컨텐츠, IT 산업 이런 것들 덕분에 장자라는 아주 무궁무진한 창의성과 참신한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창의성 개발에는 최고입니다. 장자.